자, 저는 이 차를 탈 때 항상 고민이 굉장히 많아져요. 차의 성향, 디자인, 성격, 성능, 뭐가 됐든 다 저의 취향하고 굉장히 잘 맞습니다. 그런데 이 차를 제대로 느끼기 위해서는 사실은 흙밭으로 가야 되고, 바다로 가야 되고, 강으로 가야 되고, 오프로드 환경으로 가야 되거든요. 그런데 현실은 그렇지 못해요. 아마 저희가 이 차를 시승을 하면서 겪게 되는 대부분의 환경들이 많은 랭글러 오너분들이 꿈꾸지만 가지 못하고 실제로 타고 있는 그런 환경과 비슷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첫 번째 신차로 출시가 된 지프의 새로운 랭글러 부분 변경형의 사하라 모델입니다. 자, 안녕하세요. 카메거진 최정필 기자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의 주인공은 올해 첫 번째로 출시된 신차인 랭글러의 부분 변경형, 그 중에서도 사하라 모델을 가지고 왔습니다. 사실 이 사하라라는 이름이 좀 잠깐 없어졌었죠. 오버랜드라는 이름으로 변경이 됐었는데, 이번에 부분 변경이 되면서 다시 한번 사하라라는 이름을 꺼내 들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오버랜드라든가 사하라라든가 지역의 이름일 때도 있고요. 오버랜드 같은 경우는 오프로드를 많이 가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도강을 할 때 그런 이 뜻으로도 많이 사용을 하시는 그런 명칭입니다. 어쨌든 다 오프로드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은 용어들인데, 모델로 매칭을 시켰을 때는 사하라라는 이름이 갖고 있었던 상징성이 조금 버리기가 쉽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버랜드라는 이름으로 잠깐 바꿨던 거를 이번에는 다시 한번 사하라라는 이름으로 바꿔왔습니다. 사실 제대로 된 랭글러를 시승을 해보려면 루비콘을 타야 되고, 또 그 루비콘을 끌고 오프로드 환경으로 가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처음에 말씀을 드린 것처럼 실제로 그러기가 쉽지 않다 보니까 이 도심형에 적합한 그런 형태, 그런 랭글러 사하라 모델을 지프도 빼놓을 수는 없었던 것 같아요. 이번에 랭글러가 바뀐 부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겉에서 딱 봤을 때는 똑같이 네모 반듯해, 각졌어, 뭔가 딱딱해 보여, 듬직해 보여, 튼튼해 보여, 그런 이미지들이 있기는 한데, 세세하게 살펴보면 꽤 많은 부분들이 바뀌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랭글러 혹은 지프가 가지고 있었던 시그니처들은 그대로 유지를 해줬거든요. 대표적인 게 요 그릴 부분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세븐슬롯 그릴이 그대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모델, 어떤 세대가 되더라도 바뀌지 않는 지프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세븐슬롯의 테두리는 크롬과 같은 은색으로 마감을 해줬고, 나머지 부분들, 특히 이 옆부분들까지 검은색으로 확장을 시켜주면서 존재감을 더 부각시키는 그런 디자인적 요소를 만들어줬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랭글러가 훨씬 더 디자인적으로 세련되어졌다? 사실 세련됐다라는 것 자체가 이 랭글러하고 잘 안 어울리는 표현인데, 그런 와중에서도 세련된 그런 포인트들을 가져갔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헤드램프 같은 경우에도 이제는 LED 램프가 적용이 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실은 오프로드, 굉장히 험한 오프로드를 다 갈 수 있는 그런 모델이다 보니까 이런 LED 라이트 같은 것들이 굉장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되는 부분이기는 해요. 파손에 대한 우려가 언제든지 있는 그런 요소기 때문인데,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야간에 오프로드를 가더라도 굉장히 안심하고 갈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만들어 줄 거야 라는 것들을 좀 강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와 동시에 범퍼 디자인도 조금 더 변경이 됐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철제 범퍼가 불법이죠. 그러다 보니까 소재 자체가 철제는 아닌데, 이런 부분들, 후크 같은 부분들은 굉장히 단단한 쇳덩어리로 되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커버로, 플라스틱 커버로 살짝 덮어주는 형태로 이렇게 만들어주게 됐는데, 이 안쪽 같은 경우에도 보게 되면은, 이렇게 두들겨 보면은 굉장히 단단한 것들이 들어가 있는 것들을 확인을 할 수가 있거든요. 거기다가 이렇게 안개등 같은 것들까지 조금 더 디자인적으로도 더 과격해졌고, 더 오프로드에 적합해 보이는 그런 디자인들을 적용을 해준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은 랭글러의 이 번호판이 굉장히 말이 많아요. 특히 저희도 겪어봤던 건데, 도강을 즐겨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대로 물에 들어갔다가 나오게 되면은, 지금도 이 틈새가 있거든요. 이 틈새에 물이 확 들어차게 되면서 번호판이 떨어져 나가는, 그래서 번호판을 분실을 하게 되는 경우들을 많이 겪게 됩니다. 번호판에 대한 분실을 조금 염려해 두셔야 되는 그런 구성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또 한 가지 저는 좀 우려가 돼서 지적을 하고 싶은 건데, 이쪽 조수석 쪽을 보게 되면은 요 램프 때문에 요 잭들이 연결되어 있는 게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는 것들이 있어요. 사실은 랭글러 같은 차들은 모든 것들을 쉽게 분리를 할 수가 있는 그런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파손이 됐을 때 수리를 할 수 있는 그런 편의성을 제공을 할 뿐만 아니라, 오프로드를 갈 때
범퍼에 걸리게 됐을 때 범퍼를 쉽게 제거를 하고 돌파를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요소들이거든요. 그래서 분리를 쉽게 할 수 있도록 해준 건 좋아요. 근데 잭 같은 것들이 그대로 노출이 되어 있다라는 거는 사실은 선에 대한 단선이라든가 합선이라든가 추가적인 단기적인 고장을 유발을 시킬 수가 있는 그런 요소들이 되거든요. 루비콘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을지 모르겠지만 사하라 모델로는 과격한 오프로드를 들어간다라고 했을 때 전기적인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은 염두에는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이 측면부는 전면부하고 같이 보셔야 됩니다. 사실은 랭글러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제가 뒤쪽을 보고 있지만 뒤쪽이 아니에요. 이쪽이거든요. 이쪽에 있는 안테나였어요. 안테나가 굉장히 가늘프게 장착이 되어 있어서 오프로드를 갈 때마다 덜컹덜컹덜컹 팅팅팅팅 혹은 가지를 툭툭툭툭 치고 가면서 저거 부러지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드는 그런 안테나가 이 부분에 장착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의외로 단단해서 잘 부러지지도 않았고 잘 꺾이지도 않았으며 라디오에 전파를 수신을 하는 데 사용이 되지만 네, 실제로는 그렇게까지 막 쓸모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요소가 이쪽에 달려 있었던 안테나였어요. 근데 그 안테나가 이번에는 사라지게 됐습니다. 어디로 갔냐면은 라디오 기능을 뺀 건 아니에요. 어디로 갔냐면은 저 앞 유리 위쪽으로 자리를 옮겼어요. 요즘에 뭐 스마트폰이나 그런 데 많이 사용되고 있는 굉장히 얇은 띠 같은 안테나들이죠. 그런 안테나가 이번 랭글러에 적용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렇게 되면서 올드한 것들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기는 한데 올드한 느낌들, 오래전부터 이어져 왔었던 랭글러만의 디자인들을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불필요한 것들은 없애주고 그러면서도 첨단에 가까운, 첨단은 아니에요, 첨단에 가까운이에요. 첨단에 가까운 이미지를 만들 수 있도록 해준 것들도 특징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라인들이 연결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근데 랭글러의 시그니처 중에 하나, 물론 국내에서는 잘 못 해보는 건데 시그니처 중에 하나라고 한다면은 모든 것들, 도어 떼고요, 루프 떼고요, 루프 뗄 때 이 부분까지 같이 떨어지거든요. 이런 것들을 다 떼고서 앞쪽 유리를 앞으로 접는 거였어요. 안테나가 유리 쪽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저런 걸 못하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증거 중에 하나가 사실은 이쪽에 달려있는 경첩이거든요.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원래 랭글러에서 할 수 있었던 모든 것들을 그대로 할 수 있도록 해줬다라는 것들도 이번 랭글러의 특징이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은 저희가 색 리뷰를 잘 안 하는데 이 차는 꼭 좀 언급을 하고 넘어가고 싶은 컬러입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약간 좀 고려 청자 비슷한 컬러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굉장히 오묘한 색깔이에요. 민트 초코 색깔은 아니고 사실은 저는 뭐 민트 초코 안 먹기는 하는데 민트 초코 색깔이라기에는 조금 더 진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오묘한 컬러가 들어가 있는데 이번 사하라 모델하고 도심을 달려야 되는 사하라 모델하고 매칭을 해본다면 굉장히 잘 어울리는 컬러 아닐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앞모습은 세븐 슬롯의 그릴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고 앞 유리 쪽에 안테나가 들어갔고 그렇게 되면서 측면 부분에는 가느다란 가지 같은 파달파달하는 그 안테나가 사라졌어요. 그런 변화가 생겼는데 사실 뒷모습에서는 그런 변화들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저는 사실 거의 모르겠거든요. 범퍼의 디자인이 조금 바뀌었다 정도, 이런 정도가 좀 전부 아닐까 싶은데 그 범퍼가 바뀌었다라는 것도 사실 저는 딱히 체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사실 뒤쪽에서는 설명을 할 만한 부분들이 저는 모르겠어요. 굉장히 커다란 스페어 타이어가 장착이 되어 있어서 번호판이 좀 가린다 정도를 한번 굳이 언급을 해본다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트렁크의 공간 같은 경우에도 이전과 비교를 해서 더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없다라고 저는 보고 싶거든요. 똑같이 뒤쪽 유리하고 바디 쪽 따로 열리는 부분들 이렇게 되어 있고 뒤쪽에 트렁크 공간이 꽤나 넓다라는 것들, 제가 한다면은 그래도 이런 랭글러 같은 차들도 크게 주저앉는다라는 것들 정도를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굳이 더 이야기를 한다면은 이렇게 워시액 노즐 같은 것들 혹은 이렇게 유리하고 연결되어 있는 선들, 열선과 관련된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좀 너무 티가 나게 덜렁거린다. 인데 이것도 사실은 예전 랭글러부터 계속해서 적용이 되어 왔었던 부분들이고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 이 부분이 통째로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게 되어 있는 것들이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랭글러의 뒷부분은 크게 언급할 만한 부분들은 없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파인 스피커가 들어갔다 뭐라는 것 정도, 모파 순정에 여러 가지 부품들이 들어갔다 정도 티가 안 나는 부분들이거든요. 물론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랭글러의 굉장한 팬분들은 화를 내실 거예요. 저거 또 차 제대로 보지도 않고 엉뚱한 소리 하고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포인트가 저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마니아들에 대한 것들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큰 차이가 느껴지지 않는다 라고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랭글러 사하라의 실내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시동을 걸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사실 이 차에 탑재되어 있는 게 2리터 엔진입니다. 주행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지만 예전부터 이제 2리터 엔진이 장착이 되기 시작을 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시동을 걸 때 이 느낌은 탱크예요. 네, 확실히 탱크 같다라는 느낌이 들 정도로 굉장히 우렁차고, 또 시야 자체도 그렇거든요. 굉장히 멋진 그런 실내에서의 만족감을 준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주행을 하면서도 다시 한번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내용들인데, 이번 부분 변경에서 가장 크게 변화가 된 점이라고 이야기를 한다면은 요 유커넥트 5 시스템이 장착이 된 디지털 디스플레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12.7인치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됐는데, 사실은 스텔란티스 컴패니언 앱과 연동이 되는 스텔란티스 그룹의 통합적인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 장착이 됐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게 사실은 뭐 그랜드 체로키라든가 뭐 금방 단종이 되기는 했지만 뭐 컴패스라든가 그런 차들에서 사실은 적용이 먼저 됐었던 것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는 입장에서 지프의 여러 모델들을 봐왔다면 다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는 느낌들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굉장히 익숙하게 볼 수 있는 포인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랭글러라고 하는 차는 사실 기본적으로 굉장히 험하게 타는 차들이거든요. 물론 사하라가 되면 좀 달라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런 것들이 과연 이 차하고 잘 어울릴 것인가 라는 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것들이 사실입니다. 거기다가 사실은 이 차는 기본적으로 뭐 실제로 많이 다니는 도로는 뭐 도심 도로라고는 하지만 원래는 오프로드를 타라고 만든 차다 보니까 무선 충전 패드 같은 것들이 없거든요. 심지어 이 차처럼 사하라 모델, 도심에 조금 더 포커스가 되어 있는 모델 같은 경우에도 무선 충전 패드는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또 추가적인 수납 공간들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그게 끝이에요. 무선 충전 패드가 없기 때문에 사실은 이것들을 제대로 사용을 하기 위해서는 스텔란티스 앱을 받아야 되고요. 차와 연결을 시킨 다음에 그것을 이용을 해서 T맵 내비게이션을 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무선 충전 패드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선을 연결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 오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반쪽짜리라고 볼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렇게 쓸 필요가 없는 게 무선 카플레이라든가 안드로이드 오토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나쁘지 않은 T맵 오토하고 연결이 되는 이런 스텔란티스 컴패니언 앱과 연동되는 유커넥트 시스템이 장착이 되기는 했지만 반쪽짜리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사실은 이거는 랭글러 뿐만 아니라 여러 스텔란티스의 모델들, 국내에 들어와 있는 뭐 마세라티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거든요. 마세라티도 이제는 마세라티 코리아로 FMK에서 넘어가게 돼서 스텔란티스의 일원으로서 다시 한번 활동을 하게 될 예정인데, 오는 7월부터입니다. 그렇게 예정이 되어 있는데, 뭐 물론 그 차들은 무선 충전 패드 있어요. 하지만 반쪽짜리 시스템이 장착이 되어 있다라는 게 굉장히 아쉬운 포인트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을 제외를 하면은 디밍 룸미러라든가 전방 카메라, 후방 카메라 이런 것들이 나쁘지 않게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이 차는 이제 사하라기 때문에 이제 스웨이바가 분리되는 기능이라든가 그런 것들은 빠져 있기는 하지만 전체적인 것들은 굉장히 투박하고, 또 이런 랭글러의 감성들을, 이거는 이제 이 차에서는 감성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들이에요. 그런 감성들을 느낄 수 있는 그런 구성 요소들이 골고루 장착이 되어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시트 같은 경우에도 루비콘 같은 경우에는 나파 가죽이 적용된 시트가 장착이 되고요. 이 사하라 같은 경우에는 프리미엄 맥킨리 시트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트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약간 좀 버킷 타입이냐 아니면 이렇게 조금 더 컴포트한 타입이냐, 이렇게 좀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이 차하고 비교를 했을 때 이런 타입의 시트가 오히려 더 적합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사실 오프로드를 가보면은 약간 좀 이렇게 몸이 흔들리는 것들도 좀 느끼면서 타야 되는 그런 요소들이 있거든요. 버킷 시트로 딱 고정이 되어 있으면 사실 그런 것들을 잘 느끼기는 힘들기는 해요.
고속으로 달릴 때는 버킷 시트가 확실히 편하지만 오프로드에서는 그렇지 않다라는 점을 봤을 때는 차라리 이 사하라의 시트를 루비콘에도 동일하게 적용을 해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이 든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뒤쪽 같은 경우에는 따로 안 볼 예정이기는 해요. 왜냐면은 이제 이렇게 창문을 조작을 하는 버튼들이 다 가운데 몰려 있다던가 하는 것들, 사실은 이 도어들을 다 뗄 수 있기 때문이잖아요. 그런 것들이 뒤쪽에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의 큰 변화, 공간에 대한 변화라든가 구성에 대한 변화라든가 그런 것들이 크지 않다라는 것 때문에 뒤쪽은 따로 보지는 않을 예정입니다. 예전 같은 경우 뭐 지금 세대가 아니라 부분 변경을 떠나서 이전 세대 모델에서는 이제 뭐 실내 등을 켜려면은 요 레버들을 어떻게 당겨야 되고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이런 것들이 조금 더 편해지기는 했어요. 다만 뒤쪽으로 넘어갔다라고는 볼 수 있는데, 이렇게 버튼으로 누르는 형태로 할 수 있도록 바뀌었습니다. 근데 이게 왜 이렇게 덜렁거리냐? 원래 랭글러가 이렇게 덜렁거리면서 타는 차기는 한데, 오이씨, 약간 좀 불안하게 덜렁거리는 것들이 있어요. 그리고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중에서도 파워탑 모델입니다. 파워탑 모델은 그동안의 랭글러에서 만날 수 있었던 이런 3분할되는 루프를 전동으로 열고 닫고 할 수 있도록 해준 그런 모델이에요. 그러니까 버튼 한 번만 누르게 되면은 쭉 열리게 되는 그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물론 그렇지 않아도 소프트 탑이 적용된 스포츠 모델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있기는 하지만 캔버스 탑이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행을 할 때는 소음들이 조금씩 들어오는 편이기는 해요. 그리고 요 루프가 열리고 닫히고 하는 것도 생각보다는 시간이 많이 걸리기도 합니다. 근데 뭐 차를 세워서 나사를 풀어서 뜯어서 보관을 해야 되고 그랬던 루비콘과 비교를 한다면, 그동안에 그렇게 해야 했던 전통적인 3분할의 루프와 비교를 한다면 굉장히 편리해진 거긴 합니다. 심지어 이거는 시속 96km까지도 열고 닫고를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주행 중에도 웬만해서는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가 되거든요. 굉장히 편리해진 부분들이 많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번에는 이 랭글러 부분 변경형 사하라 모델을 타고 직접 주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일단은 루프를 닫아야겠다. 왜 그러냐면은 뭐 캔버스 타입이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기는 하지만 열고 달리면은 꽤 시끄러워요. 그리고 이 랭글러라는 차 자체가 사실은 그런 공기 흐름에 있어서 공기 저항을 잘 막 피해간다 라던가 그런 차는 또 아니죠. 그러다 보니까 풍절음이 안 그래도 심한데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부정할 수 없는, 거부할 수 없는 굉장한 소음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는 부분이긴 합니다. 파워탑을 열고 달리면은 좀 그래도 그런 소리들까지도 좀 즐기면서 달릴 수 있는 요소들이 분명 있기는 해요. 그렇기는 하지만 이렇게 저희처럼 지금처럼 촬영을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그렇지 못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파워트레인은 이전과 동일합니다. 2리터 직렬 4기통 엔진이 장착이 됐고 변속기는 8단 자동 변속기가 장착이 됐어요. 그렇게 되면서 최고 출력 272마력, 최대 토크는 40.8kgps가 장착이 40.8kgps를 발휘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왜 장착이 돼? 그래서 사실은 파워트레인 자체는 이전과 동일하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크롤비 같은 것들도 2.72대 1, 33대 1 뭐 그런 식으로 동일한 그런 출력을 발휘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번 랭글러 부분 변경형에서는 편의성이 얼마나 더 좋아졌는가, 특히 이 차 같은 경우에는 사하라 모델이니까 더더욱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편의성 측면에 더 집중을 해서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예전보다는 확실히 더 편해졌습니다. 그냥 부분 변경이지만 확실히 예전과는 좀 다른 느낌들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은 조작의 편의성이라고 하면은 딱 적당할 것 같거든요. 사실 이 Uconnect 5 시스템이 아까 말씀을 잘못 드렸는데 12.7이 아니고 12.3입니다. 역대 가장 큰 사이즈의 디스플레이가 장착이 됐어요. 그리고 이 Uconnect 5는 이전 대비 반응 속도 자체가 한 3배가 빨라졌습니다. 그러면은 뭐 쓸만해졌다라고 볼 수 있거든요. 사실은 예전의 랭글러들이 그런 오프로드 감성이라는 것 때문에 많은 것들을 포기를 해야만 했어요. 예를 들면은 전 세대 부분 변경전 말고요, 그렇게 되면 거의 10년 전으로 넘어가기는 합니다만 그 전 모델 같은 경우에는
블루투스를 연결하려면 국내에서도 영어로, 그것도 굉장히 유창한 발음으로 Connect the Bluetooth 뭐 어쩌고저쩌고 막 이렇게 영어로 대답을 해야 됐어요. 그런 것들과 비교를 한다면은 굉장히 편리해졌고 한글화도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차량 세팅이라든가 정보라든가 특히 오프로드를 간다라고 했을 때 너무나 쉽게 많은 정보들에 접근할 수가 있게 됐다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랭글러하고는 좀 안 어울리기는 하지만 컴포트, 사실은 이제 클라이메이트, 온도 공조 장치하고 연결되는 기능들이거든요. 이런 것들도 굉장히 편하게 접근을 할 수가 있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편의성 측면에서 사용성이 훨씬 좋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도 많이 좋아졌어요. 오프로드를 가야지만 느낄 수 있는 요소들에서도 좀 많이 강화된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 차 같은 경우에는 뭐 예전부터 그러긴 했습니다만 이륜 하이로 하게 되면 후륜 구동 방식이 돼요. 거기다가 사륜 하이 오토, 사륜 하이 파트타임, 그리고 뉴트럴에다가 사륜 로우까지. 뉴트럴은 뭐 무슨 뭐가 있는 건 아니고 그냥 이제 사륜 로우로 가기에 앞서서 한번 쉬었다 가는 단계로 봐주시면 되는데, 어쨌든 그렇게 이륜 후륜 구동 방식, 사륜 구동 방식, 사륜 파트타임 방식, 그리고 이륜 로우까지 다양한 구동 방식을 직접 컨트롤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뭐 유지가 되어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거기다가 시속 8km까지, 최고 시속 8km까지 오프로드를 알아서 가게 해줄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오프로드용 크루즈 컨트롤 기능도 들어가 있습니다. 루비콘에만 들어가 있는 기능들도 있고 이 사하라 모델에서는 빠져있는 모델들도 있는데, 이렇게 오프로드에서 꾸준한 속도로 험로를 돌파할 수 있도록 해주는 기능들이 사하라에는 그대로 유지가 됐다라는 점은 사실은 꽤 재밌는 포인트라고 생각이 됩니다. 도시명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얘네는. 근데 도시명에서도 그런 기능들이 동일하게 들어가 있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너네가 많이 타는 게 도시라며 시내라며 잘 포장된 도로라며 랭글러는 그런 거 가라고 만든 건 아니기는 한데 그렇다고 하니까 만들어줄게. 근데 이거는 원래 그렇게 타는 차 아니거든. 한 번씩 경험을 해봐. 언젠가 경험을 해보고 다음에는 꼭 루비콘을 사도록 해 라고 이야기를 하는 그런 메시지를 전달하는 느낌들을 굉장히 많이 받게 돼요. 뭐 도심형이라고 했다면은 사실은 도심형에서 사하라에서 도어를 뗄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창문을 조작을 하는 버튼이 가운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그런 것들을 그대로 유지를 해줬다라는 거, 굉장히 재밌는 포인트라고 저는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가끔 그런 질문들을 받게 됩니다. 랭글러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타는데 뭐 오프로드에 특화됐다라고는 하지만 그래도 사하라를 타면 좀 괜찮지 않나? 사람들이 그렇게까지 랭글러를 타는 이유는 그래도 뭔가 좀 편리한 것들이 있기 때문 아니야? 라는 질문들을 꽤 받아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는 못하다라고 저는 당당하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랭글러는 기본적으로 도시를 타는 차가 아닙니다. 여기서 조금 더 오프로드에 강화를 한 것이 루비콘이고, 그런 것들을 조금 참은 게 사하라예요. 사하라라고 해서 혹은 예전에 오버랜드라고 해서 도심에서 타기에 굉장히 편리하고 적합한 차인가라고 하면은 절대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거든요. 창문도 굉장히 각져 있고 그러면서도 굉장히 수직에 가깝게 서 있어요. 그러면서도 창의 폭은 굉장히 좁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일반적인 승용차라든가 SUV 같은 것들이 유리가 길게 누워 있으면서 면적 자체는 넓지만 실제로 보게 되는 높이는 그렇게 높지가 않다라는 것들과 비교를 해서 본다면 뭐 나름 합리적이긴 하네 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것들 때문에 실제 시야는 훨씬 더 좁아지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이런 랭글러 같은 차는 범퍼도 앞으로 많이 튀어나와 있고 보닛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각져 있는 형태예요. 거기다가 팬더 같은 경우에도 굉장히 툭 튀어나와 있는 형태들을 많이 유지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주행을 해보면은 운전자의 시각에서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영역에 이 차가 가지고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다라고 할 수 있는 차들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기본 프레임 같은 경우에도 모노코크가 아니다 보니까
굉장히 단단하고 그런 사각지대가 굉장히 많으며 불편하며, 또 크루즈 컨트롤 같은 기능들도 ACC는 들어가 있어요. 차선 유지는 안 됩니다. 그런 것들을 다 골고루 봤을 때 편리하게 탈 수 있는 차는 아니다 라는 점을 명확하게 생각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근데 물론 저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댓글은 항상 그런 게 달려요. 야, 랭글러는 원래 그렇게 타는 차 아니냐, 그냥 사실은 생철 구름 아니냐, 그냥 누가 봐도 불편하게 생긴 차 아니냐 라는 댓글들이 많이 달릴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이 차를 보시는 분들은 그렇게 약간의 오해를 하시는 분들도 분명 계세요. 실제로 저희가 많이 받는 질문이고, 이 차뿐만 아니라 브롱코나 G바겐에서도 많이 받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 분들, 그렇게 접근하시는 분들도 있다라는 것들을 여러분들도 같이 알아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는 언제 타더라도 사실은 감성을 보고 타는 차입니다. 감성을 보고 접근을 하고 그 감성을 위해서 구매를 하는 차예요. 실제로 편리한가? 편리한 구간들이 있습니다. 편리한 목적들이 있고요, 편리한 환경들이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환경은 아니다 라는 것들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그리고 많은 것들이 불편해요. 너무나 많은 것들이 불편한데, 그런 감성적인 측면 때문에 만족도를 또 갖고 가게 되는 차가 랭글러다 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랭글러 혹은 글래디에이터 픽업 트럭이죠, 그 주차를 시승을 할 때마다 후회를 하고 그때마다 만족을 해요. 후회를 하는 포인트, 아 그래 이거는 원래 이런 차야, 불편해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아 그래도 존재미였다, 재밌었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차, 그렇기 때문에 못 끊는 차가 사실은 또 랭글러다, 이렇게 요약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부분 변경으로 돌아온 지프의 새로운 랭글러, 그 중에서도 사하라 모델을 시승을 해봤습니다. 사실 그동안의 랭글러가 늘 그러했듯 늘 오프로드 성능은 늘 뛰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특히나 도심형으로 개발이 되어 있는 랭글러 중에서도 사하라 모델이었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오프로드를 가지는 않았습니다. 다음에 뭐 지프 캠프라든가 이런 본격적으로 오프로드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기면은 이 차에 대한 오프로드 성능은 다시 한번 알아보겠지만, 기본적으로는 굉장히 잘 달릴 것이다. 거기다가 부분 변경 모델이기 때문에 이전 모델과 비교를 했을 때 그런 성능적인 측면에서는 크게 바뀌진 않았거든요. 사하라 모델이 됐고 부분 변경이 되면서 다시 한번 더 강화된 그런 편의 장비들 혹은 전자장비들이 이번 모델의 메인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는 그 부분은 좀 빼고 넘어가게 됐습니다. 부분 변경이 되면서 가격 자체는 조금 올라가기는 했어요. 대신 그만큼의 트림에 대한 구성들도 또 다채로워지기는 했습니다. 가장 아래 트림인 스포츠 S 트림 같은 경우에는 6,970만원대, 이 사하라 모델 같은 경우에는 4,890만원, 얼추 8천만원에 4천이 아니라 7천이죠. 얼추 8천만원에 가까운 그런 금액대가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싸지는 않아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한 7천에서 9천만원 언더, 그 사이에서 가격대가 포진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물론 지프만 가격을 올려왔던 건 아니에요. 여러 브랜드들이 다 골고루 여러 가지 사정에 의해서 가격을 올려왔는데, 사실은 이 지프 브랜드가 가격 때문에 작년에 굉장히 좀 쉽지 않은 한 해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왜 너네는 그렇게 많이 올렸냐 라는 거였는데, 사실 지프 입장에서는 나름 억울한 측면들이 분명 있기는 했을 거예요. 뭐 지프의 사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할 수도 있기는 하겠지만, 이유 없이 올렸던 건 아니었다 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올렸던 가격대가 이번에 이 부분 변경의 가격대와 거의 비슷하기 때문에 그때 사신 분들에게는 조금 죄송한 그런 상황이 펼쳐지긴 했지만, 어쨌든 이제는 뭐 브롱코라던가 다른 오프로드에 특화되어 있는 모델들이 조금 더 추가가 되기는 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이미 자리를 하고 있었던 경쟁 모델들이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는 물론 여러 시장에서 오프로드 하면은 그래도 지프지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이유는 이 랭글러라고 하는 모델이 갖고 있었던 그런 강력함 때문 아니었을까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 강력함들은 그대로 유지를 하면서도 소개를 해드렸던 편의 장비들이 훨씬 더 다양해졌기 때문에 더더욱 탈만한 차가 되지 않았나 싶어요. 거기다가 이번 사하라 모델처럼 도심형에 조금 더 특화가 되어 있는 모델이다 라고 한다면 조금 더 시내에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타는 환경에서 탈만한 그런 모델이 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또 조만간 다른 시승 영상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